먹방 채널 혹은 먹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진행을 해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전달드려서 참고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나는 어떤 유형의 먹방을 할 것인가, 먹방 채널을 위해 준비, 고려해야 되는 것들, 먹방 카테고리와 학습의 연계고리 생각하기, 먹방과 수익화, 먹방의 장비가 중요할까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럼 먹방 채널을 통해서 상품 연계나 유료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구상을 해보면, 일단 먹방 채널 하면 광고가 주 수입원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광고하면 이제 식품, 완제품들이 있겠죠. 식당이나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또 요리와 곁들여서 하는 먹방일 경우에는 식재료도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리와 플러스된 먹방을 운영할 경우에는 뭐 특이한 식재료, 해외에서 구매해야 되는 거나 공구하는 거나 자기가 판매하는 스토어와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뜬금없이 또 주방용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 주방용품은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리하는 영상이 들어가 있는 먹방 채널 같은 경우에 그 요리하는 주방의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장비 쪽인데요. 저는 현재 오디오 쪽은 특정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특정 오디오 편집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카메라를 구매할 예정인데, 일단 장비 쪽으로 보면 영상과 오디오, 조명이 있습니다. 사실 영상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해요. 일반 먹방은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 영상과 그 녹음된 음성을 증폭시켜서 채널 영상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디오를 살펴보면 마이크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먹방에서는 사실 스마트폰에 녹음되어 있는 것을 증폭해서 영상에 첨가해도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ASMR을 하고자 했을 때는 특정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DAW, 그러니까 오디오 전문 편집 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툴을 사용해야만 하는 점이 있어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집에 있는 LED 스탠드하고 구매한 조그만 그 조명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현재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비 쪽은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직접 사용한 것 중에 추천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먹방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먹방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감하실 거예요.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내가 어떤 유형의 먹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요리하고 먹는 것만 해서는 사실 승부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먹방이 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팬층, 그 다음에 먹방의 유형, 음식의 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 다음에 나는 어떤 팬층을 타겟으로 어떤 유형의 먹방을, 어떤 음식을 위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것도 정리가 먼저 되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봐야 될 거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돼요. 자, 출연자, 본인 혹은 가족, 남편이냐, 아이냐, 뭐 친지냐, 형제자매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다음에 스텝이 있냐 없냐, 1인 혼자 하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특히 먹방 같은 경우에는 먹는 장면에 먹배시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먹는 영상은 편집을 하나 하나 있더라도 중간에 끊었다 하기가 힘들어요. 먹는 거를 중간에 먹다 끊는 게. 그래서 대부분 요리는 컷으로 녹화가 가능하지만 먹방은 대부분 원테이크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상이 제대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오디오는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는지, 또 카메라 각도는 이상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조명이 이상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다 체크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행 채널 운영할 때는 사실 그 손에 들고 다니는 기구만 들고 다니면서 화면 보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녹음만 제대로 들어가는지 중간중간 확인하면 됐는데, 이 먹방은 또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에 어떤 방향성으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실 때 작업자가 얼마만큼 내가 확보할 수 있냐, 혼자 해야 되냐, 아니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기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이제 업로드 시간대인데요. 먹방 채널의 경우에는 약간 특징들이 있습니다. 야식이라고 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출출하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시간대에 올리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때 그 끼니 때에 맞춰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올리시는 채널들도 있고요. 또 뭐 특별한 날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유저 타겟으로 했을 경우에는 라마단 기간에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라마단 기간 시작 시간이나 아니면 배고파질 만한 시간, 그 지역대 시간대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보면 이제 촬영 장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집에서 할 것이냐, 집인데 방음실이 있냐, 방에서 하냐, 주방에서 하냐, 식당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 스튜디오나 공유 주방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ASMR을 할 경우에는 방음이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먹방 채널에 ASMR이라고 달아놓고 대충 찍으셔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 냉장고 팬 돌아가는 소리, 선풍기 소리 다 들어가거든요. 수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된 거를 편집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노이즈를 잡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음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촬영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지, 또 내가 요리할 식재료들을 어떤 동선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음 부수가 비싸기 때문에 소리가 제일 안 들어가는 작은 방을 비우고 그 안에 이제 스튜디오를 세팅을 했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시트지 작업을 다 했어요. 일단 깔끔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요리하고 먹는 것만 생각하시고 덤비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먹방에 대본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요리와 먹방에서 대본이 필요할까요?